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3회 3부 저 홍 작가와 박 집사님 이금금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작가님. 교주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제가 장로라고 불렀는데도 아무튼 뭐 이장로 박 집사 반가워요. 네,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만났다. 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어제와 같습니다. 메타 비평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은 별도로 이제 작품 얘기를 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는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오징어 게임이 이제 사실 그동안에 K 콘텐츠의 어떤 저변 속에서 대폭발. 네, 드디어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불쏘시개가 한 번에 대폭발된 이제 분수령이 되었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사나 한국 영화사나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분기점, 이게 책에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에 오징어 게임이 놓여 있었던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징어 게임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 사실은 이게 부산행과 되게 비슷해요. 부산행 나왔을 때도 아니 뭐 재밌게 봤는데 왜 또 굳이 마지막에 저렇게 질질 짜고 저래 이런 약간 그런 느낌처럼 오징어 게임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거야 이게 얘기가. 그래서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는데 아니 뭐 또 많이 봤지 이런 전개가 이렇게 막 답 없는 주인공과 징징 짜고 이렇게 약간 봤지. 그러면서 약간 현실을 왜 기생충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이런 거 보여주고 그래 이런 거 봤지 했는데 나도 알아라는 느낌으로 외국 애들이 봤다 그래도 그래 이런 거 있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외국에서 못 봤던 걸 봤던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이상하게 이런 컨텐츠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만 좀 하지 싶으면서 지겨워하고 지루해하던 한국식 신파. 그렇죠.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지겨워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 사실 그 신파도 오래 하면서 되게 발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련되게. 그걸 외국인들이 봤을 때 막 오징어 게임 보면서 그 리액션 유튜브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기생충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그 게임 사실 허술한 부분도 있고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게임 장르에서는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밀하게 들어가거든요. 큐브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세계관 설정도 되게 복잡하고 막 이러는데 특히 일본물이 더 심하고 이 경우에는 그냥 하나하나가 되게 그냥 인물 중심으로 갈등 중심에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과만 나오고 게임이. 근데 이렇게 쉬운 게 거꾸로 전 세계적인 성공의 조건 같더라고요. 그게 핵심인 게라는 의견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스릴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범인 찾기 게임으로 하면 이야기가 망한다. 그죠, 망하죠. 라고 얘기했던 그냥 말이죠. 범인이 아무리 궁금해도 그래서 얘야 하면 그 순간 김이 확 세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엑스파일러 또 외계인이 있어 없어가 궁금한 거지. 그 여기 있어 하면 끝나는 거죠. 김새고 없어 해도 김새는 거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릴러나 미스테리 시나리오조차도 사실은 그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드라마라는 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데스게임류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데스게임이나 이런 것들의 패착이라는 건 사실 일본 작품들의 대부분의 패착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말이 되는데 집착을 하다가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그 게임성 자체에 집착을 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를 들들 파다 보니까 이야기를 세공하는 장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의 몰입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 자체에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협지를 볼 때도 싸우는 장면 묘사할 때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궁금한 거지 드라마랑. 그런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인물에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보게 만드느냐, 이야기의 트레일러가 돼준 그 인물에 어떻게 몰입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제작자나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능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약간 다른 나라끼리 비교해 보자면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게임성에 데스 게임으로 이제 한정적인 게임성에 되게 몰두를 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큐브나 이런 게 외국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큐브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인간들끼리 약간 이기적으로 구는 거 있잖아요. 좀비물에서도 마트에 몰려 있을 때 어떤 애가 왜 이렇게 뭐 주로 이제 눈먼 자들 도시에서 나오는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약간 어떤 잔인함의 그 생존자 그룹 내 권력성, 맞아요. 그 갈등, 정치적 그것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 정치적인 거를 너무 넘어서서 그것도 있는데 이 인간들의 그 어떤 뭐랄까 그 바깥 설정, 그러니까 얘가 원래 왜 큐브도 보면 그 거기 들어온 사람 구성원의 배경 설정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의 좀비물도 마트 들어온 사람들 원래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인지 기능 설정 말고는 없죠. 군인이었다 뭐였다.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정도. 근데 우리는 카이지에서도 제 그룹의 노역장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바깥 세상과 이미 다리를 걸쳐놓은 상태로서 이 사람의 어떤 존재, 얘는 탈북자로서 절박한 사정이 있고, 얘 그 뭐 같이 죽은 그 여자애는 밖에 나가도 갈 데가 없어서 나는 쓸쓸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자의 사정, 바깥 세상과 연결했을 때 이 안에 데스 게임이 어떻게 부각되느냐, 바깥 세상이 대척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묘하게 다르다 보니까 게임성 자체나 혹은 그 안에서 인간들끼리 아비규환으로 막 악타구니를 쓰는 거는 그냥 원래 다 있는 거긴 한데 그 자체가 그렇게 오징어 게임 중요한 게 아니죠. 각자가 외부에서 끌고 들어온 자기만의 사정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각자의 절박함이 어떻게 그러니까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데 어쩔 거야라는 그게 단순히 이기심 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딜레마인 상황으로 던져놓는 방식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타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이기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뭐 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게임의 한 순간에 속는 뭐 사기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드라마적으로는 좀 풍부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데스 게임 안에서 그게 살아있다 보니까 데스 게임을 경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성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스 게임의 게임성 자체를 일부런지 결과적으로인지 허술하게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된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쉽게 즐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죠. 그죠? 좋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자면 허술한 건데 좋게 얘기하자면 직관적으로 그죠? 잘 해놓은 거죠. 허술하긴 한데 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되는 수준에서 왜냐면 이제 어차피 그 오징어 게임 그게 허술하다는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드라마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황동혁 감독이 뭐에 중점을 두었느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럼 황동혁 감독이 중점을 두었던 것이 성공했느냐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은 성공했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한 약간 악의적으로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 뭐 왜 라이터를 쓰는 거 왜 못 알아봤냐. 뭐 그런 거 있잖아. 바로 걸리면 그러니까 그런 류의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그런 거는 모른 척 해준다는 룰이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했으면 이게 조금 더 뭔가 긴장감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 거고 어쨌든 황동혁 감독 본인이 의도했던 어떤 주제의식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다한 게 아닌가라는 거고 외국에서는 그게 좀 더 신선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은데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해야 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어제에 이어서 위근우 씨가 또 근호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왔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쓴 글이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논거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진영 내에서 위상이 그만큼 좋아서 우리가 그래요? 이분의 글을 그러니까 이게 갖고 와서 얘기를 하게 그렇게 말하면 거죠. 내가 마치 특정 진영의 사람을 이렇게 표적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작품이 얘기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어떤 메타적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은 이 정도의 그 권위를 가진 대표 일간지에 실릴 칼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어디에 실렸는데 이거는? 이것도 역시 그 경향신문이에요? 네. 경향신문 데스크 문제가 있는데? 그냥 여기가 그 이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본인이 업로드할 수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이 게이트 있겠죠. 게이트 키핑 있겠죠. 아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막 하네. 그냥 업로드하는 거 아니었어? 어쨌든 본인이 편집할 자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즉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이게 또 미안한 게 어제랑 또 조금 비슷해. 이 제목이 뭐냐면 중년 남성에 대한 연민의 성. 자, 다시 한번 연민의 뭐요? 웃지 마. 제가 그 말을 제가 정말로 이 기사를 지금 처음 봤는데 네. 좀 진짜 웃겼어요. 제가 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어제랑 좀 겹친다고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 기분 탓이군요. 네. 어제 본 그 사람 아닙니다. 중년 남성에 대한 연민에서만 일관적인 쉼표 마구잡이 서바이벌 오징어 게임 하고 밑에 소타 작은 타이틀로 자가당착에 빠진 악당의 사연을 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아, 이분 일관적으로 쿼터제를 주장하시는 거네. 그죠. 쿼터제죠. 자. 근데 일단 뭐 그 중년 남성 도덕적인 문제는 조금만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오징어 게임의 그냥 드라마로서의 수준을 보면은 일단 이분은 오징어 게임을 철저한 망작으로 보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게임이 지니고 있던 재미의 디테일은 모두 제거한 채 그저 잔인함을 통해 자극만을 강조하고선 재미 운운하는 일남은 그래서 이 게임의 실제 설계자인 황동혁 감독의 페르소나처럼 보인다. 재미도 없는 게임을 재밌다고 우기면서 죽어가는 와중에 인간에 대한 믿음과 불신에 대한 개똥철학, 아내와 아들과 살던 옛날 골목 풍경에 대한 회한, 게임이 억지로 진행된 건 아니라는 당위 등을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일남이 하는 모든 말은 재미에서 실패한 게임 설계자가 가져다 붙인 사후적 변명에 가깝다. 그리고 그 변명은 모두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자체로 소급한다. 아주 간단한 옛날 아이들 놀이를 목숨을 걸고 한다는 대단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9부작 시리즈로 확장하느라 이런저런 이유를 덕지덕지 가져다 붙인 결과물.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다. 자, 일단 이분의 글은 제 생각에는 한 문단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일단 저는 이게 일간지에 실린 글이라고요? 네네네. 이거 그냥 폭언인데? 근데 일단 이분의 어떤 그런 형태로 보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 우리가 얘기해보자고요. 사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끝났어요? 한 호흡의 칼럼보다는 차라리 오징어 게임이 별로인 99가지 이유 같은 리스티클 형식으로 풀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작품이다. 대충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못 만든 작품이란 뜻이죠. 자, 어마어마하게. 일단 이분은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되게 내가 보기엔 이분이 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부러 그러거나 몰랐던 거나 뭐냐면 작품에 등장한 어떤 메시지가 그 작품이 그것을 주장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일남이 이분의 발에 가면 여기 그 오일남 씨가 설계한 게임이 구리다 이거야.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일남이가 마지막에 인간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개똥 철학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구리고 이 사람 미감도 구리고 이 사람이 설계한 게임도 구리다 이거야. 근데 그게 작품이 주장하는 바다. 그래서 작품이 그런 구린 거를 등장시킨 작품이니까 이 작품이 구리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즉 작품의 메시지가 똑같이 구리다. 문제가 근데 있다. 내 생각에는 이 작품은 그 오일남이란 사람 그 돈을 그렇게 벌었음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구린 게임과 그런 개똥 철학과 인간의 아무도 없는 임종을 맞는 그 인간의 허약함이라는 게 이 영화에 어떤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릴수록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가 보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분은 지금 이게 구리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 구린 얘기가 개똥철학 늘어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설계한 게임이 구리기 때문에 그 구린 게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구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다른 거죠. 살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는 비윤리적이야가 아니라 왜 살인을 보여줬는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분은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품에 과하게 몰입하셨든가. 그렇죠. 그거는 그러기에는 그래서 일남이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럼 본인 얘기잖아. 중년 남성에 대한 연민에서만.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 거야. 자기 혐오인 거야 이거.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제 논지에 보충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첫 문단이 이게. 자, 이래요. 스포일러로 글을 시작해야겠다. 지난 9월 17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마지막 화에서 게임 참가자인 줄 알았지만 실은 흑막이었던 오일남은 게임 우승자 성기훈에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삶의 권태 때문이었다며 뭘 하면 좀 재밌을까 고민했다고 말한다. 이에 성기훈은 재미로 그런 짓을 시켰다고 라며 분노한다. 하지만 일남이 주최하고 고안했던 게임을 모두 지켜본 시청자 입장에선 전혀 다른 질문이 튀어나온다.
그 돈과 권력으로 재밌자고 고안한 게 고작 그거라고. 가령 첫 게임이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떠올려보자. 이 게임의 진정한 묘미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구 속도를 조절하며 보통 느릿느릿하다가 마지막 순간 1.5배속, 상대를 속이는 술래의 능력과 술래에게 잡혀 쭉 늘어선 참가자들을 살리는 과정에서의 협업, 그 와중에 모두 살리느냐 일부만 살리느냐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저 움직이는 걸 술래에게 들킨 참가자가 총에 맞고 죽어나가는 단순한 서바이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봐. 일부러 이러는 거야. 작품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작품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게임 평론가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을 게임성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 이거 않아서 아니야? 이 작품이 구리다는 건데. 예를 들어 약간 플스에서 어떤 게임이 발매를 했는데 이 게임 이런 종류의 뭐 예를 들어 격투 게임이면 원래 이런 타격감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게임은 그 타격감도 안 살고 조작성도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별로던데 문제는 거죠. 이 게임이 별로인 이유는 오일남이라는 사람의 미감과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그 세계관에 동참했던 그 주체자들이 정말 별로인 인간이라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거든요. 근데 그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것이 게임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상상력이랍시고 내놨냐라고 하면서 이 지금 작품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작중 캐릭터, 가상의 캐릭터가 게임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것은 황동혁 감독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황동혁 감독의 미감이 후지고 그러므로 이 작품은 후지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심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모든 데스게임은 액자식 구성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국식 심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유난히 그 액자 테두리가 데스게임물 중에서 굉장히 두터운 작품이거든요. 옥게임은. 그죠. 바깥의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깥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첨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저는 그래요. 이 게임이 허접할수록 구멍이 많을수록 이 오징어 게임과 오징어 좀 더 거창하게 괜찮은 이런 얘기까지 싫었는데 한국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천박함이라는 것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드러나는 장치라는 말이죠. 네. 이 노인네가 갖고 있는 이 미감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고작 요거 하자고 사람 죽이냐라는 게 주제의식인데 지금 고작 이것만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이분이 작품을 처음에 아까 그 홍 작가님 읽어주신 걸로 봤을 때는 작품을 잘 분석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문단까지 읽으면 일부러 작품을 못 본 척하고 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약간 원한이 느껴지는데. 작품을 잘 볼 가능성이 사실 많은 분이에요. 워낙 평론을 하셨던 분이기 아니요,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일부러 숨겼다라고 느꼈지만 작품을 잘 보고 있다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어요. 약간 좀 이제 황동혁 감독님이랑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번에도 글을 잘 못 쓰신 게 내가 작품을 잘 모르는 눈새다라는 거가 차라리 드러났으면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은근히 작품 꼼꼼히 보면서 문장의 논지전개 마지막엔 작품을 난 사실 이렇게 보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래서 작품을 까도 되는 거야. 나는 사실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꼼꼼히 봤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럴까? 그러니까 왜 굳이 황동혁 감독과 오일남을 동일시한 다음에 이 게임성이 구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작품이 구리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 중년 남성에 대한 연민의 정서라고 하는 거? 네. 아마 그거를 비판하고 싶어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한국 중년 남성과 노년 남성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일남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황동혁 감독의 페르소나고 황동혁 감독 중년 남성일 테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연민이 무언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에 반해 주인공 기훈을 괜찮은 인물로 포장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필이 부여됐는지 앞서의 여성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다. 딸 생일에 치킨이라도 사주라며 노모가 준 용돈뿐 아니라 노모의 카드까지 털어 경마에 걸던 개차반이지만 그에겐 쌍용차 노조 복직 투쟁의 알레고리가 분명한 드래곤 모터스 복직 투쟁의 아픈 기억이 있고 이혼한 아내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생부지만 딸에 대한 진심은 패밀리 레스토랑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포장마차 떡볶이의 정감 있는 맛으로 증명하는 따뜻한 아빠다. 꼴보기 싫던 인간 안의 존엄성이란 건 분명 주인공으로서 매력적인 요소지만 작품은 기훈의 무책임함을 직시하며 그 안의 인간성을 살피기보다는 쉬지 않고 그를 위해 사후적인 변명거리를 던져준다. 아이 낳을 때 그 자리에도 없던 인간이 무슨 아빠 노릇이냐라는 전처의 분노에 대해 투쟁하던 동료가 쓰러져서 어쩔 수 없다고 기훈이 답할 때 피치 못할 사정은 오로지 기훈의 몫이 된다. 마치 그 기훈이 피치 못할 사정을 뺏어가는 것 같죠.
예, 첫 화부터 기훈을 위한 변명으로 점철되던 이야기는 타락한 상우가 마지막 게임에서 형하고 이러고 놀다 보면 꼭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라며 회한에 빠지다 스스로 목에 칼을 꽂고 우리 엄마를 수없이 되뇌는 장면을 통해 험진 세상에서 망가져왔지만 가슴속엔 자식과 엄마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잃은 적 없는 한국 중년 남성 판타지를 완성한다. 마지막 에피소드 제목이 아내를 때리지만 마음으론 따뜻하게 아낀다던 김첨지 이야기를 그린 현진건의 동명소설을 모티브로 한 운수 좋은 날인 것은 어떤 무의식의 발현처럼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뒤를 일부러 섞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일단 글이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왜냐면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있잖아. 저 전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선행돼서 이유가 결과를 만든 게 아니라 결과를 이유에다 갖다 놓고 이유를 결과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훈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개차반인 인물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결과로만 보자 이거지. 기훈은 나름 뭐 정감 넘치는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면 노답의 분분이 있고 이 사람이 노답이 된 부분 속에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그 가장 돈을 버는 그런 기능을 되게 못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근원적으로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거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 경우도 있고 원래 이런 좀 무책임성이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가장의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어차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방 의식 때문에 도박이나 경매에 빠지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 만약 드래곤 모터스에 투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쌍용으로 대변되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쌍용 다닐 때는 그 대기업 직원이니까 이 사람이 그 무책임성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거야. 그죠?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그렇죠. 예. 출퇴근만 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출퇴근해서 잠깐 술 먹거나 뭐 집에 안 들어오거나 딴짓을 하는 건 좀 용인됐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게 어느 정도 했다가 그 원래 돈줄이 아마 드래곤 모터스 하면서 이 사람의 아마 악덕이 사람은 누구나 악덕이 있는데 그 악덕이 발현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책임하거나 부정적으로 이게 인과관계라는 건 뭐가 인과일 수는 없으나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입체적이다라는 걸 그리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희생자적인 요소지만 그냥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는 위근우 씨의 반대말로 얘기하면 모든 노동자가 혹은 모든 해고 노동자가 다 불쌍하고 옳은 건 아니다. 인간은 딱 그만큼 비루한 면이 있고 또 그만큼 슬픈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로서 드래곤 모터스도 기능하면서 그가 아빠 구실 남편 구실도 못하고 자식 구실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경마장에 가는 인간이다 라는 게 동시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글을 보면 마치 쌍용차 노동자의 숭고한 투쟁을 기훈이라는 인물에게 갖다 댄 것을 감히라는 느낌으로 써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감히도 있고 이런 인간이 왜 그런 변명을 굳이 제공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개차반인 인물에게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뭐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중년 남성 성기훈은 그냥 나쁜 놈이어야만 하는데 왜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자꾸 이게 인과로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지금 이분이 설명하신 이분은 이 드래곤부터 직원이자 무책임한 생부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입체적이다는 얘기예요. 선하기도 하고 나중에 오징어 게임에서 발현될 선하기도 하고 오일남을 중간에 구슬치기로 이영감이 치매일 것 같은 속이잖아요. 그만큼의 약간 비열하거나 이기심이 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물적인 인간이기도 하면서 이기적인 인간이면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자기 때문에 노인네가 죽는데도 울면서도 자기 또 살아야 되니까 울면서 가는데 그게 악어 눈물 같잖아. 그렇지만 진짜 슬프기도 할 거야. 되게 뭔가 내 스스로 비루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묘사하기 위한 되게 인간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풍부한 얘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까 눈물도 흘리지 마라. 그렇죠.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그 중년 남성의 중년 남성의 설화를 따뜻한 신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히 그러기 위해서 죽을 때 너 엄마 생각하지 마라.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엄마 생각을 하면 안 된대. 딸한테 잘해줘서도 안 되고 쌍용차 노동자였어도 안 되고 뭐 죽을 때 힘들 때 엄마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잘못 살았으면. 근데 그 잘못 산 그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훈이 책임을 방기한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처자식과 부모를 잘 건사하는 책임을 안 지고 있었다는 건데 보세요. 처자식과 부모를 잘 건사하는 책임은 전통적인 가부장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 위근우 작가님의 분노를 이해를 하려면
가부장적이네. 이분이 가부장제를 찬성하는 분이란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제가 위근우 씨를 좀 변호하자면 그게 아니라 그는 가부장제에 동의했으면 왜 제대로 안 했냐 이거지. 아, 그런 거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너는 거기에 동의했으면 동의한 사람은 제대로 해야 돼. 동의한 새끼가 거기 그 진영에 가가지고 제대로도 못하고 분탕질을 쳤다 이거지. 능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놓고 변명거리만 지금 제공하잖아. 이 글을 읽어보면 월급 200 받는 아빠는 500 벌어오는 아빠만큼 사랑한다는 말 하거나 심지어 사랑을 딸한테 느낄 감정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가부장은 괜찮다. 아니지. 가부장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부장을 선택한 것도 원죄지만 거기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애초에 구제불능이다. 아, 그러니까 효도도 하면 안 되고 딸도 사랑하면 안 되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감독은 거기에 이 사람이 그런 효도를 하고 싶어하는 일말의 마음,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과거에 내가 노동자였다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묘사해주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그냥 한심한 모습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왜 그냥 그걸 끄집어내서 면죄부를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경마장 가서 난 일단 그게 왜 면죄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그러면 딸한테 떡볶이 사주고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면죄부가 되나? 내가 했던 잘못이 없어지나? 엄마 돈을 훔쳤지만 눈물 흘릴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는 순간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면죄부야? 근데 왠지 사람들이 성기훈 불쌍해라고 말하니까. 아,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왜 네가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이냐? 이분은 지난번 글도 그렇고 자꾸 연출에 간섭을 하시네. 근데 구제불능 아니 그게 아니야. 연출에 간섭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영화를 전공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제불능 의 인간인 건 맞아요.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성기훈이. 구제불능이지 성기훈은. 근데 구제불능의 인간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한 장치들인데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위근우 씨가 자꾸 연출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야. 왜 자꾸 연출에 개입을 하셔? 감정이입을 유발하는 것과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작자와 그 관객이 서로 상호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째서 하면 안 되는 일인가?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넣으면 안 된다. 그렇지. 일단 이분의 논증이 그러게 이분의 그 위근우 씨의 연출론인 거예요. 이거는 영화 연출론. 그러니까 한번 쓰레기는 쓰레기로 나와야 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익스큐즈를 제공하면 안 돼. 그 이유는 그러면 한국 중년 남성은 연민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분이 중년 여성에 대해서 말한 걸 본 적이 없으므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성의 한 최소한 한국 국적의 중년 남성에게는 이분의 연출론을 쓰면 그 챕터에서 한국 중년 남성 연출법에는 한심한 모습만 나와야 하며 연민을 느끼게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면, 예시, 어머님을 잡고 운다, 딸에게 떡볶이 사, 이런 장면은 나와서는 안 된다. 오다, 삑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따르면 중년 남성은 연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인종이란 얘기가 돼요. 아,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의 남성, 중년 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되게 뭐라 해야지, 자기 예술적 테이스트가 분명하신 분인 거야. 연민의 대상이 그러니까 안 되려면 위근우 씨가 아마 우리 비슷한 연배일 텐데 본인이 영화에서 묘사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정 있으신 분이 아내에게 잘해준다던가 혹은 뭐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던가 혹은 자기 윤리에 충실하다, 이런 모습은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왠지 나 의문이 있는 게 위근우 씨를 내가 변호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중년 남성은 그 영화상에서 설정상 멀쩡한 중년 남성은 묘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거기 봤잖아. 근데 제목부터가 중년 남성, 어떤 중년 남성은 없잖아. 그냥 중년 남성에 대한 자기 연민이라고 일반 명사로 써놨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자기 롤을 멀쩡히 수행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다 쳤을 때 그 사람조차 이분의 연출론에서는, 그렇지. 이분은 아예 그거는 자기의 그 연출론에서 연출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 나왔을 경우에 긍정적인 묘사는 하면 안 된다. 자, 알겠습니다. 성기훈은 실패한 사람인데 그런데 매월 가정에 막 700만 원, 800만 원을 가져다 주고 그 주말에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와이프가 재산을 추적하는데 매년 도움을 주는 그런 성실하고 밖에서 술 담배도 안 하는 가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은 그러면 성기훈과 달리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역시 연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분이 일반 명사를 했잖아, 중년 남성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끔씩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혹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과 처자식 위해서 라고 스스로 울적해 할 자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는 이분의 기준에는 일단 영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나올 경우에서는 그렇게 연민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그게 연출론으로 성립하려면
그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나 진심이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 다시 원론으로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이거지. 왜냐면 되게 영화를 꼼꼼히 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화 내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메타적으로 묘사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은근슬쩍 알고 있어. 그러면 내 궁금한 일부러라는 거 무엇을 위한 일부러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난 궁금한 거야. 무엇을 위해 굳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냐. 왜냐면 이건 이미 메타적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남이 성기훈이 이렇게 된 건 이 사회가 그 자신의 비루함 플러스 무능함 인간 자체가 답이 없는 거 노답인 것도 있고 사회가 그렇게 강제한 것도 있고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미감이 후진 것도 또한 한국 자본주의가 적어도 한국으로만 그렇죠. 현재는 한국 자본주의의 천박함에 대한 표상이에요. 네, 그렇죠. 우아하지 않고 엘레강스하지 않고 머리를 썼다고 허술하고 허망하고 그깟 그래봤자 거기에 천박한 욕망만 남아있고 돈은 많은 주제에 그래놓고 결국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 이런 동네에서 뛰어놀았어라는 그때 구슬치기 또 이런 거. 죽을 때도 그 드넓은 빌딩 한쪽 구석에 그 휑하게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그게 메타적이란 말이에요. 기생충과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보여주는 장치지. 근데 그게 공허하다고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그럼 이거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욕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욕이거든요. 공허하다. 그러면 공허해서 근데 공허하다라고 본인이 욕을 했잖아. 지금 잘못됐다. 한국 자본주의 공허하다라고 하면 그럼 감독을 칭찬해야 돼요. 잘 묘사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건 다 감독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독도 똑같다. 감독도 공허한 사람이야. 그래서 감독이 공허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감독에 대한 그 개인적인 악감정. 악감정이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 생각에 어떤 이게 일부러 이러는 건데 일부러 왜 이럴까? 이게 이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 DP보다 이게 조금 더 진하거든요. 테이스트가 좀 진해. 예, 더 진해요. 더 진하고 일부러 그런다는 게 좀 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나. 어제는 약간 모른 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알겠어요. 결론보다 우리 하나 더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완전 텍스트가 중요해요. 텍스트가. 그러면은 자 이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이렇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여성 캐릭터 3인방 중 중년인 미녀는 섹스를 재화 삼아 깡패 장덕수와 거래하고 나머지 둘인 새벽과 지영은 옛날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으로 설정해 서사 안에서 도구적으로 활용한 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작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뒤 게임 중 뜬금없이 불우한 과거사를 고백하다 자신을 한 팀으로 맺어줘 고맙다며 새벽을 위해 죽어주는 지영 캐릭터의 납작한 프로필은 해당 에피소드의 비극미를 위해 대충 끼워 넣은 서사적 톱니바퀴 수준이다. 배우 정호연의 열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새벽은 그럼에도 최종전을 앞두고 상우의 타락과 기운의 각성을 위한 수단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일단 우리가 요 문단을 한 문장씩 얘기를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세 가지 정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봐요. 주요 여성 캐릭터 3인방 중 중년인 미녀는 섹스를 재화삼아 깡패 장덕수와 거래하고 나머지 둘인 새벽과 지영은 옛날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으로 설정해서 맞죠? 그건 사실이지. 이제 한미녀가 여성성을 그 성을 거래하는 모습으로 여성성을 왜곡했다라고 비판하는 이제 그쪽의 그 성적 목소리 그거에 위근우 씨 글에 있는 그 매치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어떤 위근우 씨의 최대한 호의적인 관점에서 이 말은 사실이 않냐. 뭐 영화에 그렇게 묘사됐죠. 깡패 장덕수와 거래하고 새벽과 지영은 옛날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인 게 맞고 그래서 서사 안에서 도구적으로 활용했다. 맞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위근우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 말은 맞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죠? 서사 안에서 어떤 그 설정 롤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자기 롤을 수행하는 게 뭐가 잘못인 거죠? 도구잖아 원래. 그렇죠. 캐릭터. 캐릭터고 도구고 장치잖아. 그러니까 여성을 일회용품으로 쓰고 버렸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간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캐릭터는 쓰고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연출의 개입을 하세요? 아니 그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해서 쓰겠다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모든 창작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창작이 그런 거지. 창작에서 도구인 것은 가상의 여성 캐릭터인 거지 실제 살아있는 어떤 여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떠나서 작품 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창작의 도구죠. 그럼요. 아니 여기에는 성기훈도 도구고 조상우도 도구고 알리도 도구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분. 작품 안에 도구가 아닌 건 없어요. 왜냐 그것은 결국 뭐든 주제 내가 하고 싶은 의미 표현 그림 이미지를 위해서 기능하는 거지. 그 도구가 훌륭하게 쓰였냐 안 쓰였냐를 봐야지 도구라는 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뭐 성적 대상과 도구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가 보네. 그 도구와 그냥
툴이라는 툴과 지금 내가 본 이분은 도구라는 동음으로 이게 헷갈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뒤 게임 중 뜬금없이 불우한 과거사를 고백하다 자신을 한 팀으로 맺어줘 고맙다며 새벽을 위해 죽어주는 지영 캐릭터의 납작한 프로필. 일단 저는 그다음 말이 더 있지만 일단 그럼 그녀가 납작했느냐. 저는 사실 그녀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1화부터 쭉 진행되는 캐릭터 중에 중간에 한 몇 화부터 갑자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최근 작법에서는 그 정도까지 익스큐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얘기를 조금 약간 다르게 확장시켜 보면은 그 한국식 장르에 이게 왜 그 식물들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식물들 접붙이는 것처럼 뭐 딸기랑 뭐 바나나랑 접붙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나? 하여튼 그런 접붙이는 뭐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랑 뭐랑 뭐 이렇게 뭐 오이랑 고추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한국 드라마 영화가 되게 잘하는 게 이게 케이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르 접붙이기를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물론 그렇게 접을 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는 오이여서 갖춰야 될 미덕이 있고 딸기는 딸기여서 갖춰야 될 미덕이 있는데 접을 붙이다 보니까 딸기를 기대한 사람은 딸기 맛이 안 나고 오이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이 맛이 안 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딸기와 오이 맛이 동시에 나라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작법 특히 케이팝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케이팝 같은 경우는 왜 이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전혀 다른 곡의 모티브일 것 같은 두 개의 모티브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곡 하나를 들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그 느낌이 뉘앙스가 동시에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걸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한국 드라마가 그런 식의 작법을 되게 잘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좋게 보자면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뎁스를 빠른 시간 안에 거두절미하고 딱딱딱 던지는 스피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씬이 바뀌었는데 장르가 바뀌었는데라는 게 뭐 턴 앤 매너가 틀어졌다라는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붙였는데 말이 된 애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게 나쁘게 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영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다르든 형제 영화 이런 데에서 로제타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애였겠지. 그죠. 그렇게 집중해서 묘사해야 되는 캐릭터일 수도 있으나 그런 캐릭터를 빠르게 그 안에 접을 붙여서 드라마의 뎁스를 강화시키는 이거가 이 스킬이 제가 볼 땐 K 드라마, K 영화 그리고 K 팝의 독보적인 스킬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흔히 말 우리가 앞에서 실컷 웃다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해외 팬들이 되게 반응이 놀라워하는 게 맞아요. 앞에서 계속 웃다가 뒤에서 약간 내가 눈물이 나는 게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었던 거야. 그런 얘기가 있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파괴적인 감정을 엑기스만 뽑아서 빠르게 때려박고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자 여기서 그 다음 말이 그 납작한 프로필이 제가 보기엔 납작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기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기능적인 프로필이 근데 이분은 납작하다고 했어요. 해당 에피소드의 비극미를 위해 대충 끼워 넣은 사사적 톱니바퀴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게 대충 끼워 넣느냐 우린 또 이 말 대충 끼워 넣은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위근희 씨의 글을 읽기 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간단한 평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장점을 정확히 반대로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계속.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부정하면은 사실은 이 K라고 접두사가 붙는 이 수많은 문화 예술 컨텐츠의 성과를 다 부정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관점이 말이 되려면 그러면 지영이 어떻게 묘사됐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가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지영이 얘기가 중요하지가 않아 사실은. 그죠.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잔인하게 소모되는 그 게임의 그 말로서 소모되는 인간 군상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중첩시키면서 전체적인 무드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지 이 지영이란 사람의 사연을 묘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대충 끼워놓은 건 아닌데 대충 끼워놨을 리가 없지. 사실 그 비극미를 가는데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정말 납작했느냐. 근데 사실 지영이가 그저 고맙다 새벽을 주워준다는 납작하다면 이 영화에 지영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면인데 모든 그 450 몇 명의 참가자 거기를 지영이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강요된 자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지영이가 보여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갈 데가 없어. 예를 들어 성기훈도 나가면 깡패한테 다음 주에 뭐가 잘려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영은 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그것도 뭐 새벽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꺼이 이 게임에 참가하는 게 돈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자살할 수단을 그렇죠. 타이에 의해서 내 스스로 그렇죠. 손목을 못 끄니 바로 그 기능에 대한 묘사로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키가 돼 있거든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죽을 용기는 없지만 어차피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삶에 대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나에게 선택지를 줄여준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살하는 무슨 학생들이나 이런 사회적 타살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로 난 이 사람의 프로필, 지영의 프로필이 절대 납작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전체 450명의 참가자들이 어떤 한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내가 보기엔 기각이야. 근데 그 다음 말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배우 정호연의 열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새벽은 그럼에도 최종전 일단 그럼에도라는 문장이 많죠. 근데 최종전을 앞두고 상호의 타락과 기훈의 각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사실 그건 새벽의 기능인 거잖아요. 네. 새벽이란 캐릭터가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새벽이 아니고 만약에 새벽과 기훈이 각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우가 그렇게 제물이 되거나 그러니까 셋 중에 역할 롤이 바뀐다는들 이게 욕을 먹을 일인가?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새벽이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게 두 명의 죽는 남성이 서로의 추억팔이를 하면서 이게 승자를 가리게 되고 여성은 거기에 받쳐지는 기능을 한다. 여성이라서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알리도 그렇게 죽고 저기 누구야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죽잖아. 기능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전체 이야기의 구조는 어린 시절 천진난만하게 했던 게임이라는 게 자본주의적 조건이 극한의 자본주의적 조건 안에서 코너에 몰린 인간들이 그 게임에 다시 던져졌을 때는 그 동심의 어린 즐거운 어떤 놀이가 아니라 삶을 건 무언가가 된다라는 이 앞뒤 수미성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 소꿉친구 둘이 만나야지 그거는. 그건 당연히 형식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란 말인 거지. 소꿉친구가 왜 여자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H2 나다치미츠루처럼 소꿉친구 옆집 사는 미나미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미나미랑 그런 거 한 건 너무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잖아. 저는 약간 아예 그냥 쳐줄래. 그러니까 그 유근우 작가님 말이 다 맞다고 쳐요. 논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맞고 다 맞아. 다 맞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좋은 영상물이 아니라고 치죠. 네. 그 오징어 게임이 굳이 좋은 영상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첫 번째. 그리고 그 여성 캐릭터들이 그 납작하고 납작한 캐릭터인데다가 대충 끼워 넣었어. 그거 왜 본인에게 허락맡아가면서? 그래서 그걸 해야 되냐는. 홍 작가님의 말은 유근우 씨의 얘기로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되려면 내 연출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당위를 좀 제시해 주시는 거고. 너희들은 이랬어야만 했다. 말도 그 미래를 논하면서 죽일 순 없잖아. 서로. 당연한 그러니까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그렇잖아요. 내가 홍 작가 오늘 한 말 제일 웃겼어. 미래를. 그렇지. 그렇네. 미래를 논할 순 없지. 그렇지. 난 그거를 당연히 아니지. 다음 생에 만나자 이럴 수도 있지. 그건 이제 마하반야 스바 해야 되는 거고. 미래 너가 가라 하와이. 미래잖아 미래. 너가 가라 젖은. 너가 가라 하와이 뭐. 네가 가라 요단강 뭐 이런. 미래 이렇게 운운할 수 있지. 자 이제 이 글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고 약간 이분의 글 밖으로 나가면 이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불만의 가장 큰 요체, 가장 큰 비판은 사실 거의 한 가지 문제로 수렴돼요. 뭡니까? 그건 뭐냐면 한미녀 캐릭터에 대한 건데 결론이 이겁니다. 극에서와 달리 여자는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하는 걸로 나왔다. 이것이 여성 혐오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근간에 있는 논리는 이제 페미니즘 진영의 주류 논리는 여성의 성매매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혹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고 하는데 구조적인 강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오징어 게임의 한미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자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당시를 성매매 말고 성턱지가 없었다? 한미녀의 입장이 물리적으로 성매매 여성보다 더 절박하잖아요. 그죠. 당장 목숨이 백척간두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녀에게는 어째서 강제로 성을 거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해가 적용되지 않는가. 그리고 요게 저의 의문점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여성은
그 절정 그 상에서 그거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는 성을 뭐라고요? 잠깐만. 여성은 성을 거래하지 않는다. 여성은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그렇게 여성은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목표인 거지. 여성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한다라는 건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흔하죠. 네, 흔한 일이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되게 슬픈 일이란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문명화되는 거고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런 저런 원시적인 폭력적인 상태에 던져진 사람이 부득이하게 상황에 몰려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거의 이제 떠밀려서 저런 상황이 됐으면 그거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당위를 들이밀면 그 앞에 2부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언제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당위가 모든 조건에 1번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네. 한민혁 캐릭터의 문제점, 여성성을 왜곡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는 위근우 씨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네, 보편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혹은 본인이 유리하기 위해서 성을 팔아서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민혁이라는 캐릭터는 그 배우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성을 왜곡했다. 그런 캐릭터를 그렇게 사용한 작품 역시도 여성성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논지인데 근데 그렇다면 장덕수 캐릭터는 남성성을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전락을 시켰거든요. 아, 그건 디폴트. 아, 그래요? 중년 남성이잖아. 아니 왜냐하면 중년 남성의 포갑적인 폭력성은 디폴트죠. 왜냐하면 장덕수는 사람을 죽여요. 그간에서. 거래성 섹스보다 살인이 훨씬 더 나쁜 거잖아요. 당연히.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근데 남자는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렇다면 여자는 성을 거래하는 정도의 잘못도 하지 않는다? 그걸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잘못이 아니라 그런 결함? 여성이 성을 거래하는 그런 구조적 강제성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작품이 그런 식의 구조적 강제성을 그런 식으로 여성을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던 게 잘못이고 여성은 그런 상태에서 섹스를 거래하는 걸 굳이 묘사하는 거 그게 잘못이다는 거지. 근데 장덕수는 자발적이잖아. 내가 스스로 되게 주체적이에요, 이 사람. 이게 초인이야, 이 사람. 장덕수의 살인은 주체적이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무슨 수단을 다 할 것이라는 거죠. 주체적이고 한민현은 구조적인 거에 몰렸는데 그 구조에 몰리게 한 것도 이 감독의 황동혁 감독의 잘못이고 이야기가 잘못 설계됐다. 잘못 설계됐다. 이 얘기 구조의 잘못이고 장덕수의 잘못이고 그런 일은 현실뿐 아니라 그간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인종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장덕수 캐릭터에 의해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우리가 많이 마치 봤던 것 같아. 자연스러울까? 마치 이런 거지.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 여성이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쉽게 논파되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뭐 생존에서 여성이 뭐 그 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무엇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생존이 경각에 걸린 상황에서 경각에 걸린 상황에서 그걸 거래 대상으로 놓는 것은 인류 역사에 그냥 뭐 성이 아니더라도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성이 들어가는 거 특히나 이렇게 남성들의 그 물리적인 폭력이 좀 더 주체된 상황에서 여성의 성이라는 게 남성이 이건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온화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남성이 여성을 성으로 성적인 재화로만 본다라는 남성적인 시선을 폭로한다고 오히려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의 그 부조리한 폭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걸 폭로한다라는 건 그 자체가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징어 게임이 오히려 잘했다는 거지 내 말은. 오징어 게임은 남성들이 여성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 상태에서 자기가 유리한 순간에 그 성적인 것을 재화 거래 대상으로 보고 여성이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폭력적인 것을 행한다. 제대로 된 베네핏도 돌려주지 않고 결국에는 편리하게 쓴 다음 착취한다. 착취하고 폐기한다잖아요. 그쵸. 얼마나 이게 이러면 안 된다잖아. 그거 보고 드는 생각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된다라는 건 거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게임론이 나오는 거지. 그게 나왔으므로 게임이 잘못 설계됐다. 아니 이걸 보고 나도 장덕수처럼 혹은 이걸 본 청소녀들이 나도 한민여처럼 될까봐 그런 비판 이런 글을 쓰시는 여성 학자들보다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그죠. 그런 전능한 남성 중년 남성이 여자를 이렇게 대할까봐 혹은 여성들이 아직 좀 이렇게 장덕수가 한민여를 대하듯이 중년 남성들이 그러니까 나 같은 길거리에 다니는 중년 남성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경도돼서 그죠. 여자를 저렇게 대하면 한민여
같은 여자랑 화장실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군. 아니죠. 유리한 순간에 내가 이 사람 옛날 같으면 그냥 유리한 순간에 그냥 뭐 하실 거요가 아니라 유리한 순간에 성 또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옵션을 있다라는 정보를 죽는 남성에게 제공했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아직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나요? 모른대잖아.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있잖아. 그리고 청소녀에게는 어린 그 아직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치. 여성상을 왜곡했다. 자기들은 그걸 제대로 봤지만 애들은 잘못 볼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그 말이 성립하려면 한민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민여가 결국 나락으로 가고 장덕수도 안 되는 걸 보면 사실 이건 메타적으로 봤을 때 폭로에 가까운 건데 자꾸 이 비판자들이 이걸 폭로가 아니라 이걸 긍정하고 있다. 이런 세계를 이래야 뭐 당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폭력적인 세계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논리가 다 맞다고 쳐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심각한 영화가 있어요. 뭡니까? 박화영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박화영 세죠. 이건 뭐 취재를 통해서 리얼리즘을 추구한 영화인데 이 가출그룹, 가출팸이라고 하죠. 가출팸 세계 안에서 여자애들이 자기 이제 서열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강하고 싸움잘하고 폭력적인 그 남자에게 성을 거래하거든요. 성을 상납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서열과 안전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가감없이 그렸어요. 이 영화가. 근데 그 양상은 폭력적인 그룹 안에서는 되게 익숙하게 목격하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죠.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죠. 그거를 묘사한 건데. 그리고 의외로 오징어 게임 거기서 한 발 더 나고 되게 교훈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천벌 받는다 약간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그런 일은 없지. 그러니까 박화영이 훨씬 리얼하고 다크하게 여성은 성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였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거래한다는 거 보여주거든요. 박하영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잖아요. 박하영 중간에 주인공이 그런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외모의 여성이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엄마 노릇을 해요. 그래서 뭐 밥 해주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여성성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 여성이 자기 약간 롤을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강짜를 부렸더니 갑자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낸 거야. 네가 뭐 진짜 엄마인 줄 아냐. 너가 뭐 밥도 안 되는 게.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알아라. 그냥 밥이나 해주고 제공이나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런 류의 묘사인데 그거 되게 옳지 않잖아. 이 논리로 따지면 굳이 외모가 아닌 여성이 외모에 대해 그 외모를 가진 여성이 그 안에서 소외되는 걸 그려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다른 외모가 된 여성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물질적 재화를 이용해서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걸 묘사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바로 환미러 캐릭터에 의해서 그걸로 오징어 게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화영의 엄청난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박화영은 여기서 내가 옳지 않은 말을 하자면 인디 영화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화질이 좋지 않고 인디라는 니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상영이 안 되고 IPTV 같은 그런 데만 이제 이렇게 국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충들이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난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김기덕 감독님 영화가 또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김기덕 감독님 이제 우리 그만 놔줍시다. 코로나로 가신 분. 이게 현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건 게 아까 이제 위근우 씨의 글에서 느껴지는 제가 느끼는 이건 불쾌함도 아니고 짜증스러움은 자꾸 현실에서 이렇게 돼야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지향점 있잖아요. 이 지향점이랑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랑 그리고 그 현실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랑 다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뭐 아니 그러면 저기 무슨 비진도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야? 아니 드라마에서 그럼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벌어지는 아니야.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아니 드라마잖아. 그렇게 되면 비진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래 비진도에 벌어졌어? 아니 비진도에서 벌어진 거는 더 심하지만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평론을 하든 비판을 하든 혹은 예를 들어 그런 장면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위해서 넷플릭스에 수많은 작품들이 나열이 돼 있잖아요. 네. 골라서 그거에 맞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찾아본 다음에 대부를 보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게 어디서 마피아 얘기 보고 싶지 않아. 대부를 자기가 OTT에 가입해서 월 3,000원 내면서 가입해서 클릭해놓고 마피아 얘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PTSD랑 마피아를 너무 많이 봤어. 아니 그게 이제 현실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제가 제일 또 옛날에 아이유 논쟁이나 이럴 때도 이제 되게 짜증스러웠던 게 그런 거야. 상징은 그냥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은 상징 체계 안에서 기능을 한다는 거지. 십자가라는 거는 교회라는 맥락이 있으니까 기능을 한다는 거지. 길거리에 넓어진 십자가 모양의 나무 2개 붙여놓은 거는 그냥 나무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맥락 안에서 기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이 모양이 우연히 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길바닥에 있는 것도 같은 기능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 머릿속에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인 거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작용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민여라는 캐릭터가 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바와 현실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맥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걸 다 포개놔요. 제가 미군 씨의 약간 열화 버전으로 박 박사님 말을 하나 트집 잡아볼까요? 네. 기능이라고 그랬어. 지금 본인도 기능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말조차도 여기엔 가치 판단이 없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든 상황들이 그 드라마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나는 이 얘기는 100년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를. 그럼 우리 또 박 박사님은 지금 이제 화면을 안 보고 계시니까 제가 박 박사님 혈압 오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은 직접 문단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메인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있다면 이 세계라면 극 안에서 그렇죠. 드라마 안에서 근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 극과 극밖을 좀 헷갈리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분 약간 그래서 그럼에도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있다면 한국 중년 남성에 대한 연민의 정서다. 일람이 설계한 작품 속 게임은 종종 단순함보단 중년의 추억에 방점이 찍힌다. 구슬치기 게임이 진행된 옛 골목은 일람이 살던 골목을 재현해 놓은 것이며 기훈의 동네 후배이자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출신 조상우가 설탕물에 대한 강세벽의 힌트로부터 달고나를 떠올린 것은 경영학이 아닌 과거 운동장 풍경에 대한 기억 덕이다. 거의 100% 운으로 최종전까지 살아남은 기훈이 처음으로 주인공다운 당당함을 보여주는 건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중간에 다리를 가로지르는 암행어사를 성공하고 그 명칭을 굳이 입 밖으로 내놓을 때다. 사체에 쫓겨 벼랑 끝에 몰렸던 중년 남성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 있는 무대로서의 옛날 게임. 그에 반해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 진짜 백미예요. 나 장담해. 기대해요. 네, 기대해줘. 설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처럼 중년 여성에게 좀 더 익숙할 게임은 참가자들의 대화에서만 언급될 뿐 여성 캐릭터에게 과거의 추억은 별다른 어드밴티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게임이라면 이 말이 맞아. 왜 여성 참가자한테 유리한 걸 없냐. 그 안에 등장한 게임이 여성에게 불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다룬 드라마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은 내가 보기에 그 리얼리티 예능과 극을 혼동하고 그러니까 약간 1박 2일이랑 지금 약간 머릿속에 뒤집게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극이 주장하는 바와 극에서 묘사되는 것도 헷갈리고 그 리얼리티 예능에서 하고자 하는 바와 아니 여태 오일남이 설계한 거 허접하다고 욕하지 않았어? 그게 황동혁 감독의 허접한 미감이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다는 거지. 황동혁 감독이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이 방식, 그러니까 황동혁 감독의 마음이 여성을 굉장히 배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남성을 각광받을 수 있게 이 성기훈이라는 남성을 각광받을 수 있게 설계해 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미소진이적인 이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 저런 식으로 배제되는 과정 자체가? 아니, 여성은 그냥 쓰고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문장이 진짜 백미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재밌는 건 그 장면이었어, 이게. 화려하게 중년 남성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 있는 무대로서 옛날 게임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옛날 게임이 없는 세계에서 중년 남성은 무슨 그 사파리에서 죽어가는 무슨 뭐 그런 유인원 같은 존재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논지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중년 남성은 비루한 남성은 이런 면죄부를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데
굳이 기껏 그렇게 해놓고 그런 남성이 마지막에 되게 멋있게 진짜 원래 그러니까 그죠 앞에 이정재 씨는 우리가 지난 20년간 별로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 암행어사 외칠 때 이정재 씨 우리가 많이 봤던 사람이잖아요. 관상에서도 봤고 그렇죠. 여기가 신세계에서도 봤고 내가 456억의 주인이 될 관상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귀환 같지.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고 하면 차라리 낫겠어. 아 배우가 앞에 톤과 뒤에 톤을 못 맞췄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전 이정재 씨 연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 남성이 일단 그렇게 화려하게 귀환하면 안 됐다는 거. 그래서는 안 됐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성에게는 그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아까 앞에 논지까지 받아서 기능적으로 소비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옳지 않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결국 이 사람들 위근우 씨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 이야기가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공격적이고 권위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이 영화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자, 근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별을 기준으로 무게를 재겠다고 하니 재 보자. 그러면 오징어 게임은 여성 캐릭터에 훨씬 더 친화적이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한미력 캐릭터가 그 빌런 장덕수랑 동기여진 하잖아요. 그죠. 되게 엣지 있는 퇴장이에요. 오늘 말 이렇게 재밌지. 네, 아니 같이 가잖아. 네. 그리고 강세벽이 딱 그 액션을 담당하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용병 같은 주체적이고 되게 멋있게 그려지고 지혜원 같은 경우는 남성 캐릭터들에게 없는 가치를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그거 관대하고 자기생적이잖아.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그거 여성 연대잖아요. 그래 그것도 보여주고. 사실은 홍 작가님 지적도 맞는 게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 강단 있고 주체적인 모습은 주로 여성 캐릭터들이 다 보여주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한민여가 장덕수보다 정신적으로 더 강인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은 여기서 일관적으로 성기훈이나 조상우나 장덕수나 다 공통적으로 되게 자기 변명적인 캐릭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끝없이 변명을 자기 입으로 해서. 그런 변명 없이 남성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인물은 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훈이는 완전 쓰레기고 조상우는 결국 빌런 되잖아. 잠깐만 내가 이런 말 하면 이거 욕인 거야? PC하네. 그러니까 PC하지. 자, 그다음에 오일남 알고 보니까 최종 보스고 장덕수 말할 나이도 없고 그다음에 이병현 공유 이런 분들 있죠. 그 까메로 나오는 이게 사탄의 하수인이잖아. 그리고 공유 씨 잠깐만요. 공유 씨 그 뺀질뺀질한 거 진짜 잘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얄밉더라. 뺨 때릴 때. 역대 공유 씨가 맡은 역할 중에 제일 찰떡같이 붙더라. 맞아요. 솔직히 공감. 솔직히 그렇지 않아? 너무 잘 어울렸어. 이 모든 남성 캐릭터들 중에 유일하게 응원할 수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처자식 생각만 하고 돈도 성실하게 버는 사람은 알리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교롭게 알리만 한남이 아니다. 아니 그게 되게 의도적으로 이게 PC한 거 맞아요. 되게 그거를 그런 PC주의 영향에서 아래서 의식하고 짠 설계예요. 이 인물 배치 자체가. 그거를 거꾸로 말했다는 거죠. 잠깐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또 다시 열화 버전으로 말해보자면 이 조상호 이 사람들 이 한국 남자들이 자기 변명적 캐릭터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살려주고 멋있게 만들어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멋있을까 봐 나중에 빨간 머리 염색 시키잖아. 안 멋있게 하려고. 수트눈처럼. 근데 마지막에 그 외국인들은 그 염색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염색하는 걸 좀 약간 징그럽고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어. 특히 서양에. 그래? 서양인들 그래? 좀 있어요. 남자가 그러는 거. 남자가 그러는 거 약간 좀 징그럽다고 봐. 그래서 이 드라마 재밌게 다 잘 봤는데 마지막에 빨간 머리만 저 빨간 머리만 없으면 완벽했을 텐데 왜 저걸 해놨냐라고 그 오게티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라고 빨갛게 연석한 거죠. 이게 그 한국적 맥락이란 수투눈이라는 이 어떤 전통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외국인들은 또 수투눈을 모르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그 극적인 심경과 태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갖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 성기훈이 이제 그 녹색이라는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가해서 그 관리자나 그 이병헌과 뭔가 비슷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시즌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빨간색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제 힘을 갖고 이 게임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참가해서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왜냐면 그런 거의 관리자들이 다 빨간색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이 위그너 씨를 비롯한 이 비판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그냥 여자 캐릭터였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비평을 하는데 자꾸 연출에 개입을 하고 이야기 설계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지? 언제부터? 근데 그 설계에 개입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창작품에 대한 평가가 언제부터 윤리적 정치적 기준이 1번이 됐느냐라는 거. 이거는 옛날에 공산당이나 나치 때나 하든 군사정권의 입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는. 결국 이래야 해, 이랬어야 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한 단계가 더 있죠. 너는 틀려 먹었어. 지금 상태로는. 너희는 잘못됐어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비평이 아니고요. 그 뭐라 하지 옛날에 운동권 총화예요. 이거는 비평이 아니라. 총화는 너무 모욕적인데 그 얘기는 위근우 씨가 지금 경향신문을 읽으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자기를 감시하는 누군가에게 하는 일종의 자위 판문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솔직히 아니야? 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구조가 복잡해지는데 어쩌면 그 편집부에 계신 분들도 총화에 참석 중인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경향신문을 너무 우려하니까 스스로 업로드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글과 페이지 지면 자체가 대중을 보고서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누군가와 자기 조직과 누군가에게 어필하는 내용인 건 거지. 그렇죠. 총화는 원래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총화야 이거는. 그래서 누가 비평을 이런 식으로 해. 마지막 문단을 좀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의 결론은 궁금하지 않다예요. 뭐냐면 이제 노골적으로 다음 시즌을 암시한 오징어 게임의 시즌 2가 조금 더 궁금하지 않은 건 그래서다. 앞에 이제 죽을절 얘기했던 거. 이병헌이란 거물꽃 배우를 캐스팅한 프론트맨의 과거와 그가 오징어 게임의 지휘관이 된 이유도 궁금하지 않다. 어쨌든 위근우 씨는 그렇대요. 그는 앞서 인용한 대사에서 불평등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대의를 말했지만 정작 그가 직접 지휘한 게임은 딱히 공평하 정의롭지도 않다. 바로 그게 자가당착을 말하는 이 게임의 그 자가당착을 표현해 주는 얘기잖아요. 영화 드라마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자가당착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거야. 그가 말하는 게 자가당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알이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애초에 악당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악당이 왜 헛소리 하잖아. 왜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다크나이트에 나온 악당이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조커 나오면 안 되는 캐릭터지. 아니 악당 자체가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중년 남성, 그것도 여기 남성이 나와 굳이. 자가당착에 빠진 중년 남성 악당의 사연을 우리가 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아니 안 보시면 그 필요는 넷플릭스 해지하시면 되죠. 위근우 씨를 제외한 다른 시청자들이 각자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결론은 그거네. 위근우 씨가 넷플릭스를 해지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해지하고 싶은 모종의 이유가 있는데 그렇네. 이분의 글과 똑같은 게 그거를 그 이유에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네. 해지를 하고 싶은데 딱히 내가 왜 해지를 하는지 이유를 찾다가 이게 딱 걸린 거야. 이게 왜냐면 그 계정을 내가 봤을 때 4명이 지금 같이 쓰고 있어서 그렇네. 내가 지금 해지를 하면 돈은 내 돈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넷플릭스를 손절하겠다라는 어떤 나머지 3명 경향신문 편집장님과 기자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를 하다가 저는 이런 이유로 넷플릭스를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으면 알아서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모든 말 중에 저는 이 말을 안 했으면 했었어요. 요 다음 문장. 또 있어요? 안 끝났어요? 그게 마지막 문장인가요? 아니요. 요 문장. 요게 되게 지나가는 말인데 패세지인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문장인데 되게 저에게는 구차했어요. 뭐냐 그 다음 문장. 이미 1시즌 마지막 화에서 일남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죽는 남성 악성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외 VIP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서바이벌 게임이 존재하고 가능할 수 있는지 그 구조도 궁금하지 않다. 이 말이 너무 뭐랄까 구차하다. 그러니까 싫다라는 이유를 대기 위해 어떤 그런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렇네. 궁금한지 궁금하지 않은지 사실 이건 개인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궁금해 안 하는 상태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넷플릭스 해지하시면 되네. 4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골이 필요하다네. 안타까운 사연이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네. 진짜 안타깝게 돈은 내 돈이거든. 작품 막바지에 기훈이 출국 중이란 것까지 알고 그의 재참여를 만료할 정도로 전능하지만 또한 기훈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범위에서 오징어 게임 참가자 영입을 벌일 정도로
그 전능함은 선택적으로 허술하다. 아니 뭐 일남 씨가 그런 사람이 일남 그 회사가 그런 사람이지. 거기 보면 그 빨간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되게 허술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장기 팔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허술하다라는 그 조직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런 구조다라는 걸 폭로하는 건데 그걸 허술하다. 감독님이 감독의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만 해도 그 허술한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십조 수천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래서 악당의 전능함은 장르적 허용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거기에 개연성을 부여하려다 보면 창작자의 허술함만 드러날 뿐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네. 그런 식이면 감독 너는 나보다 지적 도덕적으로 너무나 못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나보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너는 글러먹었고 그 예술적으로도 나보다 보는 데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평론이 아닌데. 이걸 짧게 얘기하면 너는 IQ, EQ가 나보다 모자라죠. 그렇지.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평론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총화라고 아까. 총화고 넷플릭스 해지를 위한 성명문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을 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우승자가 되어 각성한 기운이 어떻게 이 거대한 조직과 싸워나갈지도 궁금하지 않다. 그가 우승한 건 90%의 운과 일람의 호의덕이지 소시민의 평범한 위대함 때문이 아니며 그가 주인공으로서 상징하는 건 한 줌의 인류애가 아닌 한국 중년 남성의 자기 연민이기 때문이다. 그 자기 연민 되게 싫어하시네요.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런 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흥행을 기록한 이 작품의 다음 시즌이 제작될 확률은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의 생존 확률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다. 작품 속 게임이 증명하듯 승리란 꼭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데 이분이 지금 마지막에 되게 옳은 말했다. 작품 속 게임이 증명하듯 승리란 꼭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라는 그 부조리를 이 드라마가 폭로했는데 본인이 지금 이걸 캐치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못 감췄어. 그러니까 여태 뭔 얘기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들켰다는 말이지 내 말은. 자기가 이 영화를 되게 제대로 봤는데 마치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처럼 앞에 좀 감기다가 악담만 했다 골라서 마지막 문장에서 사실은 들켰다. 나 사실 되게 제대로 보고 있었다. 제가 위근우 작가님이 진영론적인 입장에서 쓴 글을 몇 번 읽어봤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때 느낀 거는 이분이 영화나 컨텐츠를 있잖아요. 네. 사실은 되게 정확하게 잘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사에서 이게 지금 이 게임의 설계와 허술함이 메타적이다라는 걸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앞에 이 마지막 문장 바로 오기 전까지 모든 글이 모르는 척 게임을 잘못 설계했고 감독의 창의성이 떨어져서 그렇고 이 게임이 그런 옳지 못한 것들로만 구성돼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이게 메타적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오징어 게임에 대한 비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날 때 여성 혐오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성공을 거두기 국내적 성공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쯤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넷플릭스를 넘어서 역대 전 세계 TV 쇼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바이럴 그 수치 기록상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오징어 게임은 나쁜 컨텐츠, 여성 혐오적인 컨텐츠로 비판할 때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평론을 내고 비판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잖아요.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뒀어요, 모든 TV쇼 중에. 그러니까 그 사명감, 의무감을 확장시켜서 지금은 세계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본인이 신념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은 오히려 이참에 입을 닫으면 그거야말로 자가당착인 거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속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투쟁을 전개해야 되거든요. 그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나쁜 컨텐츠에 속고 있는 거를. 사실 이게 되게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까지 왜 조용한가? 공교롭게도 세계적인 성공이 확실시된 이후로 어째서 조용한가? 저는 예상을 해봤어요. 설마 조용할까요? 번역 중이다. 지금 번역에 힘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은 사실 위근우 씨는 내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 번 들켰지만 일부러 지금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이 작품이 메타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못 감췄어요. 그리고 자꾸 메타적이 아니고 주장하고 있다. 이 드라마가 그걸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긴 전제한 다음에 그래서 나쁘다라는 논지로 얘기해놓고 사이사이에 메타적이다라는 걸 들켰는데 어쨌든 간에 이 평론은 제가 보기에 실패한 평론이고
더 나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숨기면서 글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작품을 볼 때 이 둘 중에 아까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 트랩에 걸렸다니까 위건우 씨 본인이 작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작품을 분석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데 둘 중에 무엇여도 문제예요. 일간지에 이 정도로 작품을 못 보는 사람이 글을 써도 문제고 일부러 그런다면 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마지막 문장과 사이사이 드는 문장을 일부러 이러는 거에 거의 99%인데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숨긴 상태로 중앙일간지 이런 글을 기고했다는 건 이건 지면의 사유화예요. 그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경향신문 이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게 데스크가 게이트키핑을 안 하고 업로드 버튼을 저자들에게 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꼬리 자르기 지금 기회 준 거다. 저는 굉장히 복잡한 그 내면의 총화 단결, 내면의 총화 현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싸잡아서 지금 경향신문을 지금 그렇게 경향신문도 사정이 있겠지. 그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의 글을 쓰는 건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충실하라 이거야. 근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숨기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감독은 지적 도덕적으로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주장까지 사실 해가는 것은 지적 도덕적 파탄이 된 사람인 것처럼 계속 글을 써놨죠. 그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보다 폭언은 없어. 나보다 EQ, IQ가 모자르다. 근데 저는 이런 오류를 이런 잘못을 위건우 작가님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되게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요즘에 많이 흔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난 젠더 문제뿐 아니라 이제 그 정치 요즘에 진영 갈등이 심하잖아요.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누리호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모든 사안을 그런 어떤 아주 납작해진 어떤 입장에 올인을 해서 세상에 마치 여당 야당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혹시 남자 여자만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세상에 남자 여자만 있긴 하지 아닌가? 아니죠. 제3의 성이 그렇지. 지정성별로 얘기하면 안 되죠. 상대 주장을 반박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 저런 나와 다른 주장을 한 나의 어그로를 끈 주장을 한 저 사람의 인격을 너무 혐오하면서 시작해요. 그게 나는 궁금한 게 저런 글을 볼 때마다 이건 이근우 씨만의 얘기 아니라 저런 글을 볼 때마다 수신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쓰는지가 난 늘 궁금해요. 총화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신자가 좀 특정한 곳에 있다. 맞습니다. 총화네. 총화라면 납득. 오케이. 그러니까 수신자가 따르게 있다. 나보고 쓴 글은 나보라고 쓴 글이 아니다. 나보라고 쓴 글은 아니다라는 총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보라고 쓴 것도 아닌데 괜히 화를 냈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칼럼이 뭐 이렇게 약간 노기가 띌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온화하거나 러블리하게 글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최소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런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칼럼이나 이런 걸 쓰려면 최대한 특히 어떤 대체 텍스트를 내 얘기만 하는 게 어떤 텍스트를 경유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최소한 숨기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이 자기의 녹이나 짜증을. 왜냐하면 자기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어쨌든 간에 자기 의견을 조금 더 사려 있게 말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시작부터 짜증을 내면 그리고 동시에 자기 논지는 드러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 사실 이런 말까지는 그랬는데 마지막 끝나는 게 할 말. 마지막 문장에서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봤는데 안 본 척하다가 들키면 무슨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말이 꼬이지 그러니까. 봤잖아. 지금 봤다고 지금 선언했잖아. 지금 문장에 좀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위근우 씨 거짓말쟁이로 몰았냐.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위근우 씨가 스스로 약간 바빠서 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쓴 글이 내가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이제 퍼블리싱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연출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모든 게 내 의도대로 통달되진 않아. 내 의도대로 찍었다 생각했는데 붙여놓으니까 전혀 딴 얘기야. 나의 의도와 막 다 빗나간 얘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추 드립니다. 위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예의 바르고 좀 더 예의 있고 좀 더 상생
그래서 존중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을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습관들이 다시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말 하기엔 우리가 너무 위근우 씨를 괴롭힌 것 같아. 이틀이나.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그냥 이렇게 보늘의 그 결론은 딱히 뭐 없습니다. 그냥 이러지 말자.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페어플레이하고 자 오징어 게임은 즐거운 영화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이 전체 논지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안 맞지만 사이사이에 드러난 어떤 의견들 그 떼놓고 봤을 때 어떤 특정 의견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논리가 예를 들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근거로 든 거랑 순서가 달랐거나 이게 원인이 아닌데 자꾸 원인이라고 한다든가 그게 결과인데 자꾸 그거를 원인이라고 우긴다든가 혹은 본인이 다른 말을 해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위근우 작가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든 못 거뒀든 그게 무명이었든 그거는 그냥 솔직히 재미 위주의 상업 드라마예요. 그건 그냥 드라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노와 원망이 있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 위험한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기와 분노가 있는데 제가 보니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사실 이게 이분이 그 DP나 오징어 게임을 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폭력적인 한국 컨텐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약간 이분이 피곤하신 것 같아. 저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알탕 영화 하루에 2편 아수라랑 막 이렇게 2편 보고 갑자기 틀었는데 화천대유 막 나오면 이게 마치 헷갈리잖아요. 현실과 실제가 맞나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PTSD 좀 쉬어야 된다. 쉬셔야 된다. 그렇죠. 해지하시고. 해지하시고 그리고 텍스트를 선회하는 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대한 좋은 의도로 봤을 때 저희도 시나리오 볼 때 그럽니다. 좋은 이미지로 먼저 생각했을 때조차도 구리면 그 시나리오가 구린 거야. 영화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근데 좀 전까지 이상한 영화 보고 기분이 나빴다가 시나리오 보고 그 이상한 이미지 더 씌워서 이거 찍어봤자 별로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시나리오 리뷰할 때 시나리오는 글밖에 없는데 결국 상상력에 걸려 있는 건데 읽는 사람의 그 이분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분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분노가 전반적으로 상호간에 제발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근우 씨도 저희가 중년 남성이라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랑도 술 한잔 하자. 중년 남성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저는 위근우 씨 굉장히 지적인 분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잠깐만 이 말 지적인 분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지적인 분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아요가 맞는 문장인데 본심이 이렇게 드러난다. 본심이 아니라 내가 방금 위근우 씨가 했던 말도 거짓말.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인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글을 쓰실 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 분노를 대변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는지 합시다. 네. 자, 우리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 참 제가 본의 아니게 가장 핫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그 리뷰를 해보려다가 어떤 한 분을 이틀 내내 괴롭힌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게 또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의견들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견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그냥 그렇다. 라는 거고, 같이 얘기할 때는 그럼 이제 우리도 했듯이 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 뭐 약간 중간에 낄낄대고 약간 그 희화화는 했는데 아까 우리 1부 때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서로 놀리고 하면서 하는 거지. 이게 개새끼 소새끼 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뭐지? 옛날 저 선비들 편지 주고받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무언의 칼싸움 아니었냐. 아니, 그리고 자기 의견이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공적인 어떤 영역에 이제 표시가 됐을 때 당연히 비판의 여지도 감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 댓글에 대해서 감수하고 갑니다. 중앙 일간지 지면이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럼요. 네. 어쨌든 두 가지의 총화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박 박사님.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와주셔서 열띤 오금을 전해주신. 진짜 이렇게 분노와 노기가 어린 오금으로, 이걸 뭐라 그러지? 우레와 같은 천둥벼락을 내리시고 수상 같은 너 벌을 내릴 것이야. 이렇게 해주신 우리 홍 작가님 감사합니다. 교주. 그래, 홍 교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장로. 역시 교주님 또 이제 또 천상계로 돌아갈 준비를 슬슬 하시고 계십니다. 목소리에 에코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